반갑습니다. 선희쌤의 마음동행 심리상담가는 이선희입니다. 바람 피운 배우자와 다시 살아도 될까요? 사과는 받았지만 마음은 아직도 너무 힘들고, 이건 사랑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다시 믿어도 되는가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 기준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사과 이후를 보지 않으면 같은 지옥이 반복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피디님, 오늘은 뭐가 궁금하실까요? 소장님, 진심으로 사과했는데 그럼 다시 살아도 되는 거 아닐까요? 사과했으면 다시 시작해도 되나요? 사과했으면 시작해도 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과를 그렇게 했는데 왠지 내가 뭔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이런 압박감도 좀 많이 느끼시잖아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사과는 잘못을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관계를 회복했다는 증거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삶이 바뀌었는지를 보셔야지 됩니다. 연락을 하는 거라든지 또 행동이라든지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경계를 잘 지어 보는 거라든지, 그리고 말을 하고 이거에 대한 책임을 져가는 이런 행동들, 이게 근데 사실 이전과 같다, 그대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다시 사는 거는 다시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반복되는 어떤 패턴이라고는 좀 볼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뭘 확인해야 되는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말 말고 5가지를 한번 기준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연락이나 동선이 좀 투명해졌는지, 두 번째는 어떤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자신만의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불편해도 질문을 피하지 않는지. 너무 궁금한 거 많을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솔직 담백하게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시간이 지나도 태도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5번째는 신뢰 회복을 너의 몫으로 넘기지는 않는지. 요런 5가지가 없다면 다시 사는 거는 좀 용서가 아니라 자기 희생일 가능성이 많아요. 사랑이 남아있으면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하지 않나요? 그렇죠. 미련이 많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남아있으면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는 게 아닌지, 그리고 사랑이 남아있다는 거는 돌아가야 한다는 근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사랑과 재결합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니까요. 사랑만으로 돌아가면은 고통은 여러분의 몫이 될 수 있습니다. 재결합의 기준은 사랑이 아니라, 첫 번째는 책임의식이 실제 행동으로 좀 나타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충동이나 회피, 거짓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지도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감 능력이 일관되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거는 사실 말로 판단을 하진 않습니다. 이런 변화가 증명이 됐는지, 그리고 이후에 결정해도 절대 늦지 않고요. 재결합 판단에 바로 연결되는 버전으로는 TCI라든지 이런 애착, 충동성 검사를 이렇게 한번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고, 예를 들면 그래요. 그 TCI 검사에는 이제 충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 검사는 사람이 어떤 위기 앞에서 바뀌는 사람인지 원래대로 돌아가는 사람인지가 좀 드러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충동성 검사를 한번 TCI라든지 이런 걸 해보시면, 충동성이 좀 높으면 다짐과 후회는 굉장히 반복이 되고 행동의 동작이 조금 오래 유지되지 않는 분이다 라는 거를 스스로 알아야 돼. 그래서 스스로 자제하는 힘을 조금
만들어 가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믿어주지 않으면 제가 너무 냉정한 건가요? 다시 믿기 힘든 것이 자신의 책임이나 탓으로 돌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믿어주지 않으면 제가 너무 냉정한가요? 이거는 사실은 아니죠. 다시 믿기 힘든 거는 여러분의 성격이나 어떤 성격의 어떤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부부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커플이라도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 신뢰가 깨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그 정상적인 어떤 행동의 패턴이나 반응입니다. 믿음은 사실 의무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요구할 권리는 사실 없어요. 배신 이후의 불신은 당연히 오는 어떤 따라오는 감정의 패턴입니다. 이게 당신 책임도 탓도 절대 아니죠. 책임은 배신한 쪽에 있습니다. 증명 없이 믿는 건 용기가 아니라 이거 또 내가 희생하고 참아야 되지 하는 이런 골마가는 어떤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도 옅어지지 않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상처도 옅어질 거라고 늘 하기도 하죠. 시간을 좀 벌어라. 근데 그렇진 않아요. 20년 전, 30년 전, TV 가끔 보면 이혼 숙녀 캠프라든지 이런 데 보면 40년 전의 얘기를 또 끌고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기도 사실은 해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바뀌면 그 상처를 절대 덮어둘 뿐입니다. 이렇게 거적으로 그냥 덮어놓는 거예요. 어떤 그런 구조나 행동이 그대로면 절대로 불씨는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꿔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시간이 아니라 변화가 있어야지 괜찮아집니다. 지금 현재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신경을 쓰고 또 그 힘든 부분들을 받아내고 그리고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것만 보셔도 이전의 마음들 많이 소거가 돼요. 떨어지고 그 심리학자 융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에난티오드로미아라는 용어로 말씀을 조금 드리면 좀 어렵지만 이럴 때는 한쪽이 참게 되면 반드시 마음은 반대의 상태로 폭발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배신을 이해하려고 애쓸수록 그 순간 이유 없이 차갑게 돌아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냉정해진 마음이 아니라 억눌려진 마음이 깨어난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융이 말했던 거는 중년의 힘을 말을 했던 거거든.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반대로도 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는 절대로 참는 게 아니라 내가 인식하고 알기만 해도 충분히 재건을 시작할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억압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처 방법과 문제가 되었던 방식의 어떤 구조 개편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시간은 치유가 아닙니다. 망각을 만들 뿐이죠.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불씨는 살아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이랑 현실 때문에 선택해야 할 때도 있잖아요. 아이, 현실 때문에 돌아가는 건요? 아이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런 경우도 너무 많고요. 그 아이 때문에, 현실 때문에 돌아가야 할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그 선택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될 건 있습니다. 그건 용서가 아니라 현실적 선택이라는 겁니다. 아이를 위해서 버틴다면 적어도 마음까지 죽이지는 마셔야 합니다. 참는 선택과 자기를 잃는 선택이 다르다는 거죠. 현실을 이유로 한 이런 재결합은 가장 오래가는 고통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거는 버티는 부모가 아니라 안정된 어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무엇을 보고 결정해야 할까요?
계속 번번이 얘기하는데 어떤 말이 그냥 단순히 한번 미안해. 미안했다고 하는데 왜 용서를 안 하냐. 이런 좀 과한 요구를 하시는 경우가 저를 참 많이 보거든요. 근데 말로 한번 했다고 상처가 없어지나요? 내가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으셔야 돼요. 나 네 힘든 거 내가 다 받아내보겠다. 나 너무 미안하다. 네가 어떻게 하든지 내 한 받아내보겠다. 라는 개념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약속이 아니라 지속이고 또 후회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게 없다면 다시 사는 건 제 도전 절대 아니라 제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 때문에, 현실 때문에 남기로 했다면 이건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 선택은 사랑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조건도 필요하죠. 내 감정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셔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억울하고 비참하고 그리고 이 상황들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굉장한 그 불안이나 또는 우울 감정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감정들 도 충분히 인정하시고 보살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변화가 없는 말에는 절대로 단호하게 대처하시는 것도 필요하세요. 그리고 언제든 떠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비축시켜 놓으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이 없으면 그건 버팀이 아니라 자기 파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희생을 선택했다면 기준을 꼭 가지셔야 된다라고 내 기준을 만드셔야 되는 거죠. 피디님 오늘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사과 자체가, 사과의 정의가 잘못을 인정했다는 점이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인정부터 꼭 하시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사과도 또 필요하세요. 다시 살지 말지 정하는 기준은 사랑 절대 아닙니다. 느낌으로 결정하시면 안 되세요. 사과도 눈물도 아니라 실제로 달라진 행동, 변화가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 선택은 제 도전이 아니라 제 반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꼭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정말 이번에는 다른가? 근거 없는 희망은 당신의 인생을 다시 살아줄 수 없습니다. 정신 차리는 선택. 지금 여기서부터입니다. 자녀를 잘 키우는 채널, 마음을 잘 돌보는 채널, 선희쌤의 마음동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